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는요, 내담자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죠. 그다음 두 번째,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가치와 목표 수정을 돕는다. 네 번째, 동기 수정에 초점을 두고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수정하도록 돕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자, 전 이렇게 해서 사패수수사 이렇게 외웠거든요. 바꾸도록 돕는다는 게 수정이었기 때문에 사패수수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회적 관심, 패배감, 수정. 그게 바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동기도 바꾸도록 돕는 수정.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것들로 사회적 구성원으로 기여하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 거. 이렇게 해서 사패수수사. 자, 오늘도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 알아봤습니다.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3단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거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잖아요. 환잠현. 자, 그렇다면 환상기라고 하는 건 6회에서 11세에 나타나는 건데요. 자신의 능력, 현실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초기 단계는 놀이 중심으로 했다가 후기 단계로 갈수록 일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잠정기는 11에서 18세인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중요한 거죠. 잠정기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환 단계로 나눠집니다. 흥능, 가전. 자, 그렇다면 흥미 단계는 말 그대로 재미를 찾는 거잖아요. 흥미와 취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바로 흥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능력 단계는 그렇죠. 흥미를 느낀 이제 그 분야를 찾았으면 이제 그 자신이 진짜 능력을 지녔는지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가치 단계인데요. 가치 단계는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를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잠정기에서 전환 단계예요. 전환 단계는 내적 요인을 바로 현실적 요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실기가 있는데요. 현실기는 18에서 20대 초반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탐구특,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탐색 단계는 말 그대로 찾는 거니까 직업 탐색과 그 탐색에 필요한 경험, 교육 등을 탐색하는 거죠. 그다음 구체 단계는 이제 더 자세하게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거니까 직업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단계입니다. 현실기에서 특수화 단계, 바로 정규화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 결정의 계획을 세우고 고도화시키고 세분화된 의사결정을 형성하는 게 바로 특수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잠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진로 발달 3단계를 쓰시오라고 하거나 환상기의 내용을 쓰시오, 잠정기의 내용을 쓰시오, 현실기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도 그러면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3단 기법의 필수 조건은요. 첫 번째, 공감적 이해. 두 번째, 감정의 반영. 세 번째,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공감경. 자,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경험하고 내부의 불일치를 인식하도록 돕는 거죠. 그 다음 감정의 반영이라고 하는 건 감정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하는 거잖아요. 치료자의 마음에 비춰진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를 전달하는 게 바로 감정의 반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극적인 경청은 말 그대로 경청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거잖아요. 내담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공감으로 적극적인 경청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감경. 자, 이렇게 외워두세요. 인간중심 상담의 필수 기법 3가지. 공감경. 자,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대부분 문제에서 스트레스 요인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는데 4가지를 정리해봤거든요. 과제 특성,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산업의 조직 문화 풍토요.
그렇게 해서 과갈모토.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과갈모토. 자, 과제 특성은 직무 처리가 너무 단조롭거나 아니면 너무 많으면 발생하죠. 역할 갈등은 산업 집단 내의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유형입니다. 일단 역할 모호성은 애매모호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직무의 역할이 모호할 때 오는 스트레스의 유형입니다. 산업의 조직 문화 풍토는요. 직무 당사자인 개인이나 집단은 산업 및 조직 문화의 특수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이게 바로 그 조직 문화의 풍토에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갈모토. 자, 오늘도 스트레스 요인 4가지를 살펴봤거든요.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직업 심리 검사에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죠. 동반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동반검. 자, 그렇다면 동형 검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동형이라고 하는 건 유형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동일한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관성을 찾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는 반분 검사 신뢰도가 있어요. 반분이니까 하나의 검사를 반으로 분리합니다. 그게 반분이죠. 그걸 반으로 분리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게 반분 검사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검사를 시기를 달리하여 2번 측정하는 거죠. 검사 1번 하고 2번째 검사하는 거니까 재검사.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하는데 시기를 달리해서 2번 실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측정하게 되는 거죠. 2번 검사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신뢰도 추정 방법 3가지, 동반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갤라트가 제시한 진로 의사 결정 단계 8단계. 첫 번째, 목표 설정, 정보 수집. 3번째, 대안 열거. 4번째, 대안 결과 예측. 5번째, 대안 실현 가능성 예측. 6번째, 가치 평가. 7번째, 의사 결정. 8번째, 평가 및 재투입입니다. 만약 이렇게 순서대로 8단계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거나 아니면 네모칸에 빈칸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용을 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알아야겠죠. 목표 설정은 자신의 가치관, 열망 같은 것을 고려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보를 모으는 거잖아요. 직업의 특성, 요구되는 역량 등을 조사하고 비교하여 가능한 선택지를 확장시킵니다. 대안을 열거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가능한 직업의 대안을 열거하는 거죠. 그 다음 대안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직업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죠. 그 다음 대안 실현 가능성을 이제 예측해 봅니다. 결과 예측한 후에 얼마만큼 실현 가능한지 예측하는 거니까 자신의 능력, 시간, 자원 같은 것을 생각해서 직업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실현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거죠. 그 다음 6번째로는 가치평가예요.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진로 우선 결정 단계에서 대안들을 가치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맞는지를 함께 고려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의사결정 단계에서는요. 확보한 정보와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 자신의 목표와 가치,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바로 의사결정 단계이죠. 그 다음 마지막 8번째는 평가 및 재투입이잖아요. 선택한 직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맞지 않는다면 다시 재투입 단계를 해서 다시 진로 우선 결정 단계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로 우선 결정 단계 8단계를 알아봤습니다. 목표 설정, 정보 수집, 대안 열거, 대안 결과 예측, 대안 실현 가능성 예측, 가치 평가, 의사 결정, 평가 및 재투입 이렇게 해서 8단계입니다. 자,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진로 상담 과정에서 관계 수립을 위한 기본 상담 기술 6가지. 공감, 경청, 명료와 반영, 직면, 요약과 재진술입니다. 자, 대부분 5가지를 쓰라고 나오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걸 잘 정리했다가 쓰시면 됩니다. 공감은 상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내담자의 감정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능력이죠.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경청이라고 하는 건 잘 들어주는 거니까 내담자가 표현하는 언어적 의미 외에 비언어적인 의미까지 세심하게 주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모호한 생각과 감정의 표현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생각과 말을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구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면은 완전히 다가와지는 거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의 불일치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직면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요약과 재진술은요. 상담자의 진술이나 상황을, 그러니까 사건 같은 그런 거에 대한 핵심 내용을 상담자의 말로 요약하고 바꾸어 되돌려주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재진술인 거죠. 요약과 재진술. 자, 이렇게 6가지를 얘기했는데 대부분 5가지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은 5가지 선택해서 잘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정신분석 상담에서 불안의 유형 3가지. 신경질적 불안, 현실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죠. 신경질적 불안은 자아와 원초와 간의 갈등이에요. 본능이 통제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이죠. 현실적 불안은 현실에서 지각하는 실제적 위험을 느끼는 자아의 불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는 불안 같은 것을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 4가지,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통성, 끈적, 반융, 끈적, 반융, 끈기는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정도죠. 끈기.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끈기 있게 하냐 이런 건 얘기하는 거니까 끈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적극성, 적극적으로 자신과 환경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도이죠. 적극적으로 하면 조화롭다.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적조. 자,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직업 성격이 변하면 그것에 맞게 환경도 반응하는 정도, 반응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융통성이라고 하는 건 맞춰나가는 거잖아요. 개인적 환경과 작업 환경 간의 융통성 있게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를 바로 융통성이라고 하죠. 직업 적응 방식 4가지, 끈적 반융,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통성.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스트롱이 말한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3가지는요.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이죠. GOT라고 하는 일반 직업 분류와 기본 흥미 척도라고 하는 BIS, 그다음 PSS라고 하는 개인 특성 척도입니다. 자, GOT는요. 홀랜드 육각형 모형을 기초로 해서 자신이 가지는 6가지 유형의 흥미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측정하는 겁니다. 기본 흥미 척도 BIS는요. 6개의 기본 흥미 척도를 세분화한 것으로 25개의 특정 주제와 활동에 대한 개인의 흥미를 측정한 것입니다. 개인 특성 척도인 PSS는 일상생활과 일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에 대해서 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4가지 영역으로 측정한 것을 이야기하죠. 자, GOT, BIS, PSS 이렇게 해서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3가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타당도의 종류 4가지는요. 준거 타당도, 안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이렇게 나눠지죠. 준, 안, 내, 구. 준거, 안내, 내용, 구성.
자, 준거 타당도는 검사가 특정 준거, 기준에 맞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안내 타당도는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타당도를 안내해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검사가 타당한지 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내 타당도. 그다음 내용 타당도는요. 측정하고자 하는 검사 문항들이 얼마나 내용 영역을 잘 반영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성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들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성 타당도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거, 안내, 내용, 구성, 준안, 내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타당도의 종류 4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가지는 궁극적인 관심사 4가지. 죽음과 비존재, 자유와 책임, 진실성, 삶의 무의미성, 죽자 진무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죽음과 비존재는 삶은 죽음과 분리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미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자유로운 건 좋은데 그거에 따른 책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결정력이 있는 존재로 선택과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진실성이 있는 존재로 진실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궁극적인 관심사 중에 진실성입니다. 그 다음 삶의 무의미성은 무의미성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삶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무의미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의사그룹 분석 TA 상담 기법에서 주장하는 역동적 자아 상태의 구조 3가지는요.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어린이 자아이죠. 부모 자아는 어버이 자아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을 비판 없이 재현하는 자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성인 자아는 어른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이 자아는 말 그대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거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자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성어,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어린이 자아 이렇게 3가지 구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준거 타당도 계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는요. 표지 모차,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입니다. 표, 준 이렇게 해서 저는 표타신으로 외웠거든요. 왜냐하면 표지 모차와 타당도, 신뢰도가 기억이 나야 되니까요. 표타신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렇다면 표지 모차라고 하는 건 우리 공부할 때도 알았었죠.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집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의 오차입니다. 표집하는 과정의 오차이죠. 그 다음에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는 준거 측정치가 해당 준거에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 보는 그런 타당도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는 얼마나 그걸 신뢰할 수 있는지라는 거니까 당연히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를 계산하는 준거 측정치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준거 타당도 계수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 표타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는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두죠. 유한학과,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은 말 그대로 인종이나 성별, 신체적인 모습, 지능, 재능 이런 개별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로 기회를 제어하는 특질이요. 그다음 2번째, 환경적 조건과 사건은 환경에 따른 이야기니까 분명히 환경적 조건이나 그 특정한 사건, 자기만 갖고 있는 게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내가 배웠던 경험이나 어떤 일어났던 사건 같은 이벤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학습 경험입니다. 얼마나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고 외웠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 학습한 경험이 현재나 미래의 직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과제 접근 기술은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면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과제에 접근하고 대처하는지 그 능력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한, 확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민첩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성격이잖아요.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에서 민첩성은 말 그대로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제를 얼마나 일찍, 빠르게 완성하는 정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바로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거죠. 빠르게. 자, 그 다음 역량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이에요. 얼마나 그걸 갖고 있는지 수준 활동이요. 자, 그 다음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이죠.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것처럼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지구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오랫동안 하는 거니까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 5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5가지, 뭐 3가지 이렇게 쓰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관철법, 면접법, 체험법, 설문지법, 중요사건 기록법 이런 정도로 지금 추려놨거든요. 관면, 체설중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관찰법은 말 그대로 직무 활동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무 수행자의 직무 활동을 관찰하여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면접법은 면접을 직접 보는 건데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직무에서 오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직무 담당자의 면접을 통해 직무를 분석하는 거고요. 체험법은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직무 활동을 통해 체험해 보고 직무 분석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설문지법은 설문지를 돌려서 내용을 기술하게 하고 정보를 얻게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중요사건 기록법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성공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사건을 알아내어 지식이나 기술, 정보 같은 걸 얻는 방법이죠. 자, 그렇게 해서 관면, 채설중, 최초 분석법 5가지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